여자 배구를 뒤흔드는 빅딜 루머, 이윤정 황민경 트레이드 가능성 심층 분석. 최근 여자 배구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의 이윤정 선수와 IBK 기업은행 알토스의 황민경 선수 간의 1대1 트레이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배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트레이드 루머가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두 선수의 상황과 양구단의 입장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레이드 루머의 시작. 복수의 관계자들을 통해 흘러나온 정보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가 세터진 재편을 위해 이윤정 선수를 내주고 IBK 기업은행 알토스에서 황민경 선수를 받는 1대1 트레이드를 물밑에서 추진 중이라는 폭로성 제보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양구단은 아직 공식 협상은 없다 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전력 보강이 급한 상황에서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뒷말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 이 루머에 현실성이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윤정 선수 분석, 패턴 플레이의 장인, 그러나 붕붕토스라는 약점. 이윤정 선수는 데뷔 초 이정철 해설위원에게 패턴 플레이를 잘 읽는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중앙 속공과 측면 벌려주기를 적절히 섞어 동료 미들블로커들의 공격 범위를 넓혀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위기 상황에서는 토스 높이가 급격히 높아지거나 안전하게 미들블로커에게만 공을 올리는 습관 때문에 붕붕토스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했습니다. 이윤정 세터가 도로공사의 주전 세터를 맡았던 2024 시즌만 해도 팬들은 그녀의 안정적인 기본기와 빠른 볼 처리 능력에 환호했는데요. 하지만 202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김다은이 합류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김종민 감독은 신인에게 과감히 스타팅 자리를 부여했고 결과적으로 팀의 공격 템포는 빨라졌으나 세터진의 권력 지형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기존 주전이었던 이윤정은 어느새 플랜 B로 밀려나며 출전 시간이 반토막 났고 경기 후반부에는 어김없이 붕붕토스라는 조롱 섞인 해시태그가 SNS를 도배하곤 했습니다. 세터 기근이 만성화된 여자부에서조차 교체 카드로 전락한 그녀의 입지는 사실상 레드존에 들어섰다는 평가인데요. 이처럼 애매한 처지에 놓인 28세 세터를 활용해 즉시 전력감을 찾겠다는 도로공사 구단 프런트의 셈법이 이번 트레이드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황민경 선수 분석, 넓은 수비 범위, 그러나 쇠해가는 체력과 부상 우려. 반면 IBK는 시즌 개막 직후부터 리시브 붕괴의 문제를 겪었는데요. 주전 리베로 김채원은 데뷔 첫 풀타임 부담 탓에 기복을 반복했고 상대팀들은 약속이나 한 듯 알토스 코트의 뒷공간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그나마 황민경의 넓은 수비 범위가 급한 불을 껐지만 34세 노장의 체력은 3라운드를 전후로 급격히 한계치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손가락 부상까지 겹치며 주먹 서브라는 기괴한 장면이 탄생했고 팬들은 결국 감독이 선수 수명을 갈아먹는다는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IBK 프런트는 최고령 레프트에 남아있는 상품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 세터 문제를 해결하려는 승부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레이드의 현실성과 양 구단의 이해관계. 트레이드 루머가 현실성을 갖추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도로공사는 세터 초과 공급 상태인 반면 황민경을 영입하면 리시브 라인 경험치를 즉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IBK는 야전 사령관을 교체해 장기적인 공격 패턴을 재설계할 수 있고 황민경의 연봉 4억 5천만 원을 정리하면서 셀러리캡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땜질과 재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도로공사 측은 황민경의 몸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기 위해 트레이드 계약서에 메디컬 테스트 실패 시 무효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반면 IBK는 이윤정이 김호철 감독의 속도전 철학에 얼마나 빨리 녹아들 수 있을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팬들의 반응과 각 구단 내부의 고민. 현재 각 팀 팬카페와 SNS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인데요. 도로공사 팬들은 베테랑 리시브 보강은 이해하지만 왜 하필 하락세가 뚜렷한 황민경이냐 라며 격하게 반발 중입니다. 차라리 유망주 윙스파이커 트레이드가 낫다는 의견부터 프런트가 팬들 민심을 전혀 모른다는 날선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IBK 팬들은 세터 갈증 해소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붕붕토스여도 괜찮으니 일단 확실한 세터를 달라. 김호철 감독 전술에선 손발만 맞으면 이윤정이 재평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 선수끼리 맞바꾼다고 근본이 해결되냐는 냉소적 시선도 존재합니다. 구단 내부 정보와 전문가 전망. 구단 내부 이야기를 잘 아는 한 중계 해설위원은 익명을 전제로 하이패스가 처음 제안서를 보냈고
IBK가 조건 일부를 수정해 역제안을 던진 상태라며 메디컬 테스트와 연봉 보조 비율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는데요. 다른 구단 관계자는 두 선수 모두 30대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넘어선 만큼 계약 기간과 옵션 설계가 변수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즉, 서류상 교환 비율은 1대1이라도 실제로는 복잡한 금전 옵션, 픽스왑이 얽힐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트레이드가 일단 성사되면 도미노 효과로 다른 구단까지 선수 교환 전쟁에 뛰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트레이드가 희귀 이벤트였던 여자부가 순식간에 활발한 거래 시장으로 돌변하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정 선수의 현 상황과 트레이드 가능성. 이윤정은 2021-22 시즌 도로공사에서 본격적인 주전 세터로 도약했는데요. 패턴 플레이를 잘 사용하고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김종민 감독의 전술에서 중요한 퍼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2025 시즌 들어 상황이 급변했는데 도로공사는 전체 1순위로 목표 여상의 김다은을 영입했고 시즌 시작과 동시에 김다은을 선발로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선발 자리를 내주면서 팀 내에서 이윤정의 입지는 급격히 흔들리게 되었는데요. 경기력이 나빠서 밀린 것이 아니라 감독의 방향성 자체가 김다은 육성으로 명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로는 교체와 선발을 오갔지만 시즌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경기 투입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팬들은 이윤정 이제 완전히 백업이네, 기용 안 하는 거 보니 나갈 준비하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타이밍에 불거진 트레이드설은 단순 루머라고 치부하기엔 시기가 너무 정확합니다. 황민경 선수의 현 상황과 트레이드 필요성. 반면 황민경은 2023-2024 시즌을 앞두고 현대건설에서 IBK 기업은행으로 이적했는데요. 무려 15년 이상을 뛰며 한국 여자 배구에서 리시브와 수비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전성기가 아닌데요. 반복된 무릎, 부상과 어깨 수술, 손가락 골절, 심지어 이번 시즌엔 손가락 테이핑도 없이 주먹으로 서브를 넣을 정도였습니다. 호위 수비 교체로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전위에서는 사실상 공격 옵션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황민경이 있어야 IBK는 수비가 무너지지 않는데요. 문제는 지금처럼 계속 뛰게 하면 결국 선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팬들은 지금처럼 쓸 거면 차라리 보내자, 세터 데려오는 게 더 급한데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이윤정과의 트레이드가 현실화된다면 황민경 본인에게도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양 구단에게 트레이드가 가져올 혜택. 도로공사는 지금 리시브와 후위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황민경이 오게 된다면 베테랑 리더십, 리시브 안정, 젊은 선수 멘토 역할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그림이 됩니다. 반대로 IBK는 김하경을 제외하면 즉시 투입 가능한 세터 자원이 없는데요. 올 시즌만 해도 세터 불안정으로 공격 타이밍이 어그러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IBK처럼 단조로운 속공과 파이프만으로는 부족한 팀에서는 이윤정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성사의 변수들. 이 트레이드가 실제로 성사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황민경의 건강 상태에 대한 메디컬 테스트가 관건입니다. 도로공사는 그녀의 부상 이력과 현재 컨디션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메디컬 테스트 실패 시 무효 조항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연봉 부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황민경의 4억 5천만 원 연봉을 도로공사가 전액 부담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IBK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에 대한 협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계약 기간과 옵션 설계의 문제입니다. 황민경의 경우 남은 선수 생활을 고려한 유연한 계약 구조가 필요할 것이며 이윤정의 경우 IBK의 장기 플랜에 맞는 계약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양구단 감독의 전술 철학과 새로운 선수의 적응 가능성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이윤정이 김호철 감독의 속도전 전술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을지, 황민경이 도로공사의 수비 체계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가능한 트레이드 시나리오. 현재 상황을 종합해볼 때 이윤정 황민경 트레이드의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1대1 트레이드,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두 선수를 맞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연봉 차이와 선수 가치 평가 차이로 인해 현실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연봉 보조 트레이드, IBK가 황민경 연봉의 일부, 30에서 40%를 계속 부담하고 이윤정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도로공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황민경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조건부 트레이드,
메디컬 테스트 결과나 경기 출전 횟수 등에 따라 추가 보상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황민경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픽스와 포함 트레이드, 선수 교환과 함께 향후 1에서 2년간의 드래프트 픽을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IBK가 더 좋은 픽을 얻는 대신 황민경을 보내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재건을 염두에 둔 트레이드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배구 전문가들은 이번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윤정은 아직 28세로 충분히 재기할 수 있는 나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IBK의 세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황민경은 부상 이력이 많지만 여전히 리시브 능력만큼은 리그 최상위권이다. 도로공사의 수비 불안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다. 양팀 모두 단기적으로는 윈윈이 될 수 있는 트레이드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IBK가 더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크다. 이윤정의 나이와 포지션 가치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트레이드가 성사된다면 V리그 여자부 트레이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에는 드물었던 핵심 선수 간 교환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팬들의 기대와 우려. 양팀 팬들은 이번 트레이드 소식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팬들은 황민경의 부상 이력과 나이를 걱정하면서도 팀의 약점인 리시브 라인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당장의 전력 상승보다는 팀 분위기와 젊은 선수들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베테랑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IBK 팬들은 대체로 이윤정 영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터 포지션 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검증된 세터를 영입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황민경의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한국 여자 배구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 이윤정과 황민경의 트레이드 가능성은 단순한 선수 교환을 넘어 한국 여자 배구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FA 시장 위주로 선수 이동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트레이드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더욱 활발한 선수 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양 구단 모두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트레이드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며 최종 결정은 결국 메디컬 테스트와 연봉 분담 비율, 계약 조건 등의 세부 사항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과연 배구계를 뒤흔드는 이 빅딜은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끝내 물거품으로 사라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양 구단의 계산기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윤정과 황민경의 이적설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이로 인해 한국 여자 배구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